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무서웠던 이유가 사실 그 말씀하신 연금에 엄청 많이 돈을 넣던 여자가 저거든요. 사실 그게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더 불안하고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대안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들고 와서 이게 당신의 미래의 대안이다라고 하면 금융 지식이 없으면 사실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PC에 만나고 대표님이랑 함께 하면서 가장 많이 이득과 혜택을 본 부분이 멍청한 비용에 하강변을 다 사실은 막아주셨거든요. 근데 중산층들은 이 비용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세고 있는 비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중산층인데 그렇게 본인은 스스로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 혹시 뭐 한번 내가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셀프로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내 어떤 그 삶에 내가 뭐 지금 드러나지 않은 리스크 같은 것들 어떤 거가 좀 있을까요? 1번, 본인이 1번 지출 증빙. 아, 지출 증빙이 아니라 지 내가 지출하는 내역서를 한 달, 두 달, 3개월 것만 딱 작성해봐라고 하면 돼요. 일단 음, 내가 지출을 뭐 하고 있는 어떤 돈을 내가 쓰고 있고 왜냐 돈을 쓰는 게 내 마음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쓰는 게 돈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진심이고 그게 정체성인데 그 지출 내역서를 딱 보잖아요. 그 지출 내역서를 보면 경제 IQ가 보여요. 금융 IQ가 보여요. 지출 내역서가 생각보다 관점이 없으면 남들이 하는 만큼 한다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그걸 지출을 해요. 남들 하는 만큼 살면 안 돼요. 중산층들은 특히. 이단화가 돼야 되고 고립되더라도 남들하고 다른 어떤 혁신을 만들어야 돼요. 내 시스템 안에서. 근데 그 혁신이 없으면 정규 분포 곡선에서 중간에 제일 사람들이 분포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 남들이 하는 만큼 딱 하게 돼요. 남들만큼 하게 되다 보니까 골프장도 나가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 나는 취미 생활도 안 하는데요. 난 골프장도 안 하고 나는 그런 고가의 취미가 없는 중산층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중산층들은 그냥 돈을 세팅되고 자기가 결국에는 뭘 잃고 있는지 몰라요. 고가의 취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돈이 안 새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새가요. 그런 사람들은 또 관계,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배우자, 그 사람 친척들, 그 얽혀있는 친구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프로젝트를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 펀지 사기 같은 것들이 그런데 당해가지고 한순간에 내가 그동안에 고가 취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검소하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수천만 원, 수억씩도 잃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보면 지출 내역서가 결국 그 사람의 미래란 말이에요. 지출 내역서에 왜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없어요? 저의 지출 내역서에는 교육에 투자한 게 반드시고요. 제 지출 내역서에 대한 내용들 보면 책을 1년에 수십 권씩 사요. 수십 권씩. 기본적인 이게 지출 내역서 이게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어떤 책을 내가 보내하고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부분 투자예요. 금융 쪽이에요. 근데 지출 내역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데 마음을 쓰고 있나. 책을 한 권 읽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게요? 6시간 넘게 걸려요. 한 권을 끝내는데. 제가 오늘도 300,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6시간 걸렸거든요. 예. 쉬운 책들은 더 빨리 걸리겠지만 어려운 책은 하루에도 이게 패스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내 지출 내역서를 보면 내 미래가 보여요. 예. 그리고 뭘 지출을 하냐가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사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치가 나를 돈을 만들어주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치는 그 사람 취미, 그 사람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지출을 하는 것 내 안에 가치적인 지출이 있는지를 또 봐야 돼요. 예. 대부분은 그냥 생활적인 어떤 지출이겠죠. 그것도 가치라고 하면 가치겠지만 진짜 가치 있는 지출은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출을 모두 다 계산을 해보고 저는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그 사람의 문제점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지출 내역서를 저한테 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출 내역서를 딱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패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왜 이 지출을 해요? 왜 이걸 해요? 예. 이 지출한 지는 얼마 됐어요? 그 사람의 철학이 보이고 그 사람의 원리, 그런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관점에서 나오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자신을 모를 때 특히 어떤 영역에서 내가 알아야 되냐면 금융 쪽에서는 알아야 돼요. 어, 내가 이 지출하는 건 두려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남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깊은 철학이 없이 하는 지출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마치 두려워서 벌벌 저는 중산층들이 진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단돼 있다면 이 사람들은 1번 자신한테 투자해야 돼요. 그 자신한테 투자하는 지출이 없어요. 중산층들이 지출 내역서를 보면. 없다니까요. 자신한테 투자하는 지출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이 머리를 채우는 지출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출이 다 헛된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자본 배분이라고 해요. 자본 배분. 자본 배분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자본 배분을 내가 할 줄 알면요. 내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곳에 돈을 넣어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곳에 돈을 넣는 건 생산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머니 머신에 돈을 넣는 거예요. 돈을 생산하는 기기에 돈을 넣을 수 있어요. 돈을 생산하는 기기는 오퍼레이션이 얘가 시스템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뭐냐면 대표가 있고 거기에 다양한 관리 시스템, 다양한 혁신 시스템,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어떤 사업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 자본 배분을 하려면 뭐 해야 되면 경영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경영자가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펀딩을 받아서 어떻게 자본 배분을 하냐 이런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눈을 가지려면 어때요? 경영자가 자기 어떤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를 보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정도의 주주로서 내가 그런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앞에서 어때요? 내가 그 경험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게 부자로 가는 첫 걸음인데 그 관심을 가지려면 어때요? 그 분야에 시간을 보내야 돼. 그 분야에 시간을 보내려면 뭐 해야 된다? 자본 배분.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든 2,000만 원 벌든 거기에 10%든 20%든 어때요? 거기에 들어가는 취미든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든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이든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취미를 같이 가졌던 거기에 진지한 사람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어때요? 그 같은 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 자유를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하고 선행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었대. 내 사고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점점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액션이 바뀌고 내 액션이 바뀌면 어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산층이 탈출하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